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모여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두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가 굉장히 최근 열기가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니즈를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풀어드리고 있죠. 오늘 화요일은 주식불패 박원자 위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투자인지 트레이딩인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를 제대로 확립할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님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습니다. 지난주 위원님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이주연 위원님과 최재원 위원님께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주식 공부 주말에도 멈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가 많은 주유소 2부 시간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박원재 의원님 모셔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식 투자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주식불패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방송 중간중간 수다를 굉장히 많이 떠는데 맞아요. 방송이 딱 들어가면 선생님과 제자처럼 준비된 내용을 공부해야 돼서 제가 좀 떨려요. 별거 없어요.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떨리는데 약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말 강연회에 도하나 참석했던데 공부 제대로 했냐. 솔직하게 여기서 밑밥을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는 놨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다. 제대로 못 들었어요. 이래서 비대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주말 강연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다고요? 중요한 얘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불안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네.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니까 야, 이게 투자를 진행하다가 조금만 시장이 불안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죠? 도망가야 되나? 그렇죠. 투자 계속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하고 어쩌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주말 강연의 연장선상에서 도대체 시장이 구조를 우리가 독해력 위주로 주식불패방은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네. 그래서 시장을 좀 이해하면은 우리가 시장 참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수익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탐욕이 있고요. 내가 잘못돼서 폭락장에 못 피해서 내 자산이 심하게 없어질까 봐 두려운 공포. 이러한 심리는 어쩔 수 없는 심리인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투자자는 팩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해력을 키우자, 시장을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한국 시장이 과연 지금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에. 네. 그럼 여기서 더 상승할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나온 사례를 비교 분석하면서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한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아무래도 오늘 한 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네.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해력 위주로 함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불패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 주식불패방에 대해서 그 충성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개미지옥 같은 거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이 있다고. 뭐 이유가 있겠죠. 네, 자신감. 네, 매력적인 방 저희가 준비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첫 시간 시작을 좀 해볼까요, 위원님?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주가를 우리가 자꾸 오를까 내릴까 이러면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언제나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주가는 너무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알아요. EPS에다가 퍼 곱하기가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돌릴 수도 있죠. 퍼는 그러면 뭐죠? 거꾸로 가면 되죠. EPS에 주가를 곱하는 거. 거꾸로 다 돌아가면 세 개의 요소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가의 결정 변수는 항상 EPS라는 게 출발이 되더라.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기업의 주당 순이익. 이걸 합치면은 상장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이게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심리가 작동을 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심리가 시장의 심리가 좋으면은 굉장히 밸류를 높게 줘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처럼 시장 참여자가 아주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줄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섹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나는데도 시장 참여자가 안 쳐줘. 아유, 은행 투자하면서 무슨 은행. 그러면서 그러니까 밸류가 어떻게 돼요? 낮죠. 안 줘줘요. 그래서 네. 같은 EPS를 가지고 돈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죠? 은행업을 해서 버는 돈하고 배터리를 팔아서 버는 돈하고 다른가요? 같은 돈이죠. 같은 돈이잖아요. 네. 이게 현금 빼와가지고 실물에 가면은 이걸로 똑같이 소비할 수 있는데 어떤 돈은 이렇게 뭐 100배를 쳐주고 어떤 돈은 5배를 쳐줘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참여하면은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하고 시장하고 안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밸류 트랩이라는 게 이제 많이 생겨요. 네. 야, 주식은 싼 거 사서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더니 야, 이거보다 더 싼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고 그 싼 걸 샀는데 3년을 갖고 있었는데도 꼼짝을 안 해. 야, 그럼 뭐 주식 왜 이래? 이거 뭐 어떻게 투자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많이 그 포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게 뭐냐면 이 아주 간단한 도식 주가는 펀더멘탈인 주당 순이익에다가 시장 참여자가 주는 심리나 밸류에이션을 곱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뻐 죽겠는데 시장에서는 안 쳐줘. 나는 은행주가 너무 이뻐 죽겠어. 돈도 잘 벌고 싸기도 싸고 아니 지금 카카오뱅크 왔대는데 카카오뱅크는 버는 돈이 1,000억인데 40조야. 아니 난 4조 버는데 20조야.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은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계열을 아주 길게 늘어뜨려 보면은 어선푸레하게 가치에 수렴을 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투자에 들어오는 순간 투자자는 나는 가치 투자를 한다고 들어왔는데 가치 투자의 길이 그렇게 짧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가느냐 하면 한 3개월, 6개월 해보다가 이거 안 맞아. 내가 해봤는데 이거 안 돼.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하루하루 요거는 내가 좀 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즉시적인 반응이 나오는 게 이제 하루하루 대응은 호가창 보면은 이게 짜릿짜릿합니다. 네. 호가창 딱 펼쳐져 보면은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가 이렇게 있고 체결 단위가 이제 탁탁 물량 잡아먹는 거 있으면은 이게 구경하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러다가 이제 VI 걸리는 작동이 들어오면 어떤 한순간에 이제 강한 매수세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 매수세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수량과 매도세를 눌러버리면서 찍어내리는 매물이 나올 때 아주 심장이 그냥
두근두근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카지노 심리가 작동이 돼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가치, 업황, 그 다음에 밸류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눈앞에 나타나는 거에 지배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움직이는 주가를 잡을 것만 같은 이러한 이 착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누구나 이제 과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게 아주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 코스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네. 대학 4년 하면은 12년하고 16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16년을 공부해서 요새 이제 그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서 정규직 평균 정년 재임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네. 굉장히 비효율이죠. 그렇죠. 이게 무슨 비효율이야. 공부한 시간 대비 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16년을 공부해가지고 10년도 근무 못해. 그럼 나머지는 뭐 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취직하기 위해서 또 따로 뭐 취업반도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하다못해서 그렇죠. 쪽집게 과외도 받잖아요. 그렇죠. 뭐 면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컨설팅도 받고. 컨설팅도 예. 있고. 근데 주식은 이게 평생 직이 될 수 있는 건데 교육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다 중구난방이야. 그리고 속성반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숙성만 있어요. 이거 하나면 무조건 된다. 주식 일주일이면 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 해가지고 내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주식시장은 먹이사슬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로는 커지니까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하니까 캐파가 커져요. 그게 시가총액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지수를 1980년을 놓고 100을 갖다 놓고 지금 3200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 지수는 80년에 100이었으니까 32배가 40년 만에 올라온 건데 그러면 성장을 엄청 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32배의 수익이 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장기 투자한 사람도 이런 수익을 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일까요? 이 지수의 함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이 네. 지수는 평균을 얘기해요. 통계학에서 평균이 뭔 의미인지 알죠? 그렇죠. 그 중간, 자, 위와 아래 중간. 이거 재밌는 거니까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평균이라는 건 이런 걸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연못에 네. 평균 수심 1m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 옆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조심 안내판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누가 딱 와서 1m야? 나는 키가 1m 70이 넘어. 그러니까 난 여기 빠져서 죽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연못에서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홀이 있어. 이 홀에 쏙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평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1m 수심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깊은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합해서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라는 건 평균이죠. 네. 한마디로 시장의 지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지표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투자하면서 내년에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시향론자라서 시장 내년에 많이 오릅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런 달에서 내가 참여해서 수익을 꼭 얻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준비된 만큼 갖고 올 수 있는 곳이지
주가가 오르면 물론 수익 날 확률이 많아요. 이건 확률입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게 없으면 작년에 엄청나게 지수가 올라왔죠. 100%가 올라왔어요. 네. 모든 투자자가 수익 난 게 아니에요. 특히 올해처럼 횡보를 쭉 하니까 상당수 투자자가 손실이에요.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지수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네. 지수는 플러스인데 반 이상의 투자자가 손실이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수가 오른다 해서 내가 수익 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네. 주가라는 거는 EPS와 퍼의 함수로 돼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 게 이제 내가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밸류를 해서 어느 위치에서 들어가서 진입점과 나오는 점이 스스로 결정돼 있으면 주식이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할 일이 정해지면 굉장히 일이 쉬워요. 근데 제일 일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정말 일이 괴롭고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직장 초년도에 들어가면 신입사원 시절에 업무가 익숙치 않으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수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이 특히 금융권은 네. 특히 증권사는 네.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됐어요. 아니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나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하는 얘기가 들어왔지 창구에 바로 나가요. 그래서 야 증권사는 그냥 몸으로 깨지면서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필드에 내던져졌어요. 그러면 네. 신입사원 때 그때는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좋은데 혼란스러운 게 장이 막 폭락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이러한 거에 대비하고자 하는 매뉴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질 않아.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어차피 나 혼자 해야 되는 거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해주지 않아요. 내 자산 가지고 내가 하는 거지 누구도 나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얘기지만 우리 방송국에도 쭉 나오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자분들의 네.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지 결과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문구를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면 결론은 뭐다? 내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의 자산을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거를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주식 투자를 업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사실 이 결심이 좀 쉬운 거는 아닌데 네. 아니면은 나는 주식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세상이 주식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어 가잖아요. 네. 그럼 난 지수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필수 교양 정도로만. 네, 그러면 개별 주식을 하면 안 돼요.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가 있잖아요. 인덱스를 투자하면 되는 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 환경과 내 자산과 나의 준비 상태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전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이 있어. 은행에 내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은데 은행에 뒀더니 얘기했지만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소망하는 게 좀 편안하게 월 생활비나 좀 뽑아 썼으면. 그러니까요. 자식들한테 손 안 네. 벌렸어요.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한 거 가지고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월 고정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너무 작죠. 그렇죠. 네, 너무 작아. 이걸로 생활 안 돼. 그거 플러스 품위유지까지 좀 하려니까 뭘 해야 되겠어. 근데 그러니까. 이 나이에 뭘 하기 조심스러워. 그렇죠. 다치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돈은 퇴직금하고 좀 쌓여 있는 게 있어. 목돈은 있어. 그랬더니 네. 누가 이렇게 해요.
여거 그 돈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 주식 이거 찍으면 뭐 10배야. 솔깃해요. 네. 그런데 그 10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건가를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퇴하면은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퇴직금하고 있어. 근데 한 달에 평균 한 4,500 정도 있으면 좀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4,500 받으려면 은행에 자산을 얼마 예치해야 되는지 계산이 돼요? 지금 기준으로 네. 지금 기준 1%짜리 금리로. 어느 세월에 일단 저는 지금은 네, 못 먹을 것 같아요, 정말. 한 6, 70억 있어야 될걸요? 6, 70억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으면 한 500만 원 월 받을 수 있어요. 저 도안하는 1억도 없는데. 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직장생활하는 중에 없죠. 네. 없어요, 안타깝게도. 네. 그럼 우리는 뭔가 수를 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은행에 도저히 내가 저기 퇴직금하고 뭐 해가지고 한 5억 넣어놨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그리고 있는 거 원금 까먹다가는 이건 뭐 요새 100세 시대인데 네. 야 이거 79세에 돈이 다 떨어졌어. 80세부터 일해야겠네요. 이거 큰일이야. 그러면은 은행 금리보다 우리가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캐시플로 나올 게 뭘까? 출발을 여기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뭐 안 해본 일을 갑자기 뭐 배터리가 어떻고 AI가 어떻고 이러면 머리에 주둔하고 그렇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다고 체력도 안 돼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출발을 아까 정재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배당주 같은 거 네. 출발이 은행을 대체하는 거라면 주말 강연회 때도 얘기했지만 배당주라는 거는 그 자체로 주식의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성장주가 있고 안정 배당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성격을 이건 한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 다 같은 주식이 아니고 주식을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나는 이러한 주식이 나한테 맞겠다는 걸 자기가 좀 찾으면 돼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는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에요. 얘기한 대로 내가 가격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면서 누구 말 듣고 좋다 해서 덜퍼덕 샀는데 연간 주식시장에는 새로 들어오는 주식도 한 4, 50종목 들어오고 그렇죠. 새로 상장. 퇴출되는 종목도 네. 그 정도 돼요. 퇴출이라는 건 상장 폐지가 되는 거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평균 얘기했죠. 네. 나는 키가 1m 70이라서 수심 평균 1m짜리 들어가도 나는 안 빠져 죽을 거야 하고 들어갔는데 홀이 있었어. 재수없게 거기에 발을 헛디뎠어. 빠져 죽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지금 너무너무 시장이 좋고 좋지만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누구 말 듣고 샀는데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업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가장 꼭대기에 샀어. 그래갖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다리면 될 줄 알고 마냥 기다렸더니 2, 3년 기다렸는데 80% 빠지고 90% 빠지고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위험한 시장을 들어온 분들이 뭘 준비했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지금 아는 만큼 출발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 절대로 내가 아는 거 이상을 욕심내면은 다쳐요. 그리고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렵지만 이게 계산이 돼야 돼요. 주가는 펀더멘탈과 밸류의 함수인데 내가 이제 오래 해보니까 이 어떤 특정 종목이 딱 생겼어요. 아까 발품 팔면 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만 공부하는 건 쉽잖아. 그렇죠. 다 공부하는 건 어려워도. 국어만 파는 건 쉬워요. 야, 이게 절대 망하지 않고 네. 이 보니까 20년 보니까 이익을 이만큼 꾸준히 벌어. 그러니까 주가 흐름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 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네. 야, 그러면 나는 이 주식을 요 바닥권 여기서 모아가서 여기서 팔아야지.
훌륭한 전략이 나와요. 이것만 해도 주식으로 품위 유지가 됩니다. 정말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종목 10종목만 있으면 평생 돈 벌 수 있어요. 정말. 그 대신 이것만 해야 돼. 내가 모르는 거 딴 거 하면 안 돼. 그렇죠. 그것만 아니까. 이것만 해야 돼. 네. 그 종목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네요. 그렇죠. 네. 이건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나 신한은행. 누가 은행 주식을 해? 근데 신한은행을 보세요. 시기별로 채널을 그려요. 네. 박스를. 그러면 몇 개월 상간으로 바닥과 지지와 저항을 왔다 갔다 해요. 네. 신한 지주. 그럼 네, 뭐가 안 됐든. 망하니까. 네네. 왜냐면 안전해야 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익단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찾아야 되고 그게 EPS. 네. EPS와 밸류가 올망졸망하면 박스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이 박스를 아는 게 출발이에요. 이게 공부예요. 공부가 대단한 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공부입니다. 그랬더니 패턴이 보여. 그럼 그 패턴에 맞게 투자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2차 전지 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야, 그 2차 전지 공부해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안 하면 돼. 그 대신 내가 아는 걸로 이 밸류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든지 수익 냅니다. 자, 오늘 원래 시황 얘기인데 네. 이제 좀 자꾸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주식을 이게 정말 그 소중한 돈을 주식시장에 들고 와서 아니 왜 그렇게 다들 그렇게 까먹어요. 좀 답답한 게 네. 왜 주식시장 들어와서 돈을 작은 퍼주냐고. 돈도 아닌데 그 어렵게 모은 돈을 자꾸 까먹어요. 많이 까먹어요. 그래서 안 까먹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많아요. 그거 이제 다음에 또 더 쉬운 얘기하기로 오늘은 이제 시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 시황은 여기서 끝날 확률보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KB증권에서 8월 31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주말 강연회 때 썼던 거 그대로 씁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 강연회는 이제 그 스팟성으로 나와서 기록이 안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할 텐데 주말에 들으셨던 분들은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네. 주가는 기본적으로 경기하고 순환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래요. 이게 이제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인데 경기의 출발은 아주 안 좋을 때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주 모두가 힘들어졌을 때부터 출발을 하기로 해요. 네. 그러면 경기가 바닥을 치면은 이게 이제 시장이 힘들어해. 그러면 정부에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줘요. 그럼 정부에서 정책을 준다는 건 금리 인하나 뭐 이런 걸 해줘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금 부담 경감. 그러면 기업들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재고 소진이 되면은 재고가 다 떨어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국면이 보이면 기업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투자를 합니다. 이거 I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해. 그래서 이제 투자를 I라래요. 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은 이제 기업들은 고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뭐 생산시설을 만들고 그러면 이번에 2차 전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하면 거기에 당장에 노동자가 필요하니까요. 노동자가 필요하죠. 네. 고용을 창출하죠. 그러면 소득이 느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구매력이 생기죠. 그렇죠. 소비를 구매력이 하죠. 생기면은 기업들은 다시 생산 설비를 또 투자를 해요. 이렇게 돼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돈의 순환은 이렇게 가는 게 돈의 일순환이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 자산 투자로만 나간다, 돈을. 그런데 어쨌든지 이렇게 작년이 그래서 이제 작년 코로나 위기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전염병으로 해서 경기가 멈추니까 경제를 이끌어가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했죠. 그래서 융단 폭격으로 돈을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그래갖고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 확대를 합니다. 경기 부양.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체력이 생겼어요. 작년 올해 현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 다음 과정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고용 쇼크를 말씀드린 게 이게 선순환에 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업은 투자를 해야 되고 고용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돼. 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유동성 랠리를 한 거고 이제 유동성을 주춤하게 되면 잠깐 증시가 쉽니다. 잠깐 쉬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그러면 이렇게 쉬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밸류에이션은 떨어지는데 이익이 안 떨어져요. 이익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이 드느냐면 뭐야 이익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 이게 피크아웃 논란이에요. 이익이 이제 끝났는데 근데 그 끝났다는 게 네. 역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 피크아웃을 그렇죠. 작년 2, 4분기가 워낙 엉망이라서 2, 4분기는 성장률이 60, 70% 나왔는데 3분기는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이걸 피크아웃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부러지기 위해서는 이익이 더 이상 늘지 못하고 떨어지는 구간, 역성장하는 구간, 네. 이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가야 되느냐 하면 올해 시장은 긴축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된다? 밸류에이션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졌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고용이 창출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기업이 투자가 되고 이게 수요로 이어지면은 주가가 또 한 번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좀 이따 차트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정말 롱텀으로 보면은 주가 반등 이후에 이게 추세적 장승장으로 가느냐 꺾이느냐는 달러에 연동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고 네.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 달러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되면 추세적 상승 한 3년 이상 상승장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대체적으로 내년이나 후년 초면은 상승장이 끝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차트를 네. 이게 이제 지난 40년간의 차트예요.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나눌 텐데 요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장에 참여한 게 1989년 1월 요때부터 이제 제가 회사에 이제 투자 신탁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주식 시장에 이제 접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80년 1월 1일을 지수 100으로 해요. 물론 70년대에도 주식시장은 열렸고 54년인가부터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지금 주식시장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죠. 명동의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격탕 매매라 해서 격탕 매매요. 호가를 제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점도 이렇게 육각형의 창구에 주문 대리인이 가가지고 가끔 뉴스 보면 나오는데 1920년대 미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문지를 막 이렇게 내 거 빨리 받아달라고 하면은 거기 플로어에 있는 사람이 네. 그거 받아서 네. 그거 받고해서 이 사람이 체결시켜. 웃기죠? 그걸 정말 오프라인으로 사람이 했다고요? 그럼요. 전산되기 전에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 지금 시기에 동시호가 접속 매매가 된 게 그렇게 오래 안 돼. 80년대만 해도 증권사가 지점마다 주문 단말기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이야 그냥 누구나 이 인터넷에 매수 매도를 넣지만
80년대만 해도 가격란을 공란으로 다 놓고 주문표를 줬어요. 매수전표, 매도전표가 있는데 객장에 가면은 매수전표는 빨간색, 매도전표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목만 쓰고 종목하고 수량만 쓰고 가격은 알아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가를 몰라. 현재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창구에 이제 주문 단말기를 치는 여직원이 네. 그날 주문표를 딱 받고 네. 요 매도 주문은 바로 쳐야 돼. 대기라는 게 없어요. 아. 대기라는 게 없어. 이렇게 안 하면 주문표가 밀려. 네. 이랬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쨌든 이 시장이 80년대에 100에서 한국 시장의 이제 경제사하고 주식시장하고 같은 궤를 가는데 네. 지금 올해의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죠. 네. 참고적으로 올해 수출 물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오, 역대급이라는 것만 계속 봤었고. 그러죠? 네, 정확히. 매월 뭐 지금 나오는 추세로 보면 한 5,600억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수출이 네. 지금 이대로 가면 6천억 불이 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넘을 때가 언젠지 전혀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태어나기 수출 전이죠? 100억 불 수출.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네? 개발도상국 있을 때 전쟁이요? 네. 6.25 전쟁 끝나고 오. 아무것도 없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죠. 자원도 없고 네. 사람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와서 네. 야 경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일본과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때 수출만이 살 끓이다 그래서 7, 80년대에는 수출 산업 역군이라 해서 산업 훈장, 동탑, 금장 이런 걸 줬어요. 그 굉장히 큰 명예였는데 우리나라가 수출 100억 불 탑을 받은 게 아마 70년 중반일 거예요. 근데 80년대에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드디어 70년대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게 지금 동남아처럼 네. 섬유 공장, 신발 공장 아, 그랬죠. 네,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환경에서 다들 할 수 있는 게 공장가. 공제 공장, 네. 신발 공장, 일자리가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건설 올라가고 중화학공업. 그래서 수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꽃을 핀 게 80년대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은 산업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중화학공업이 올라오고 반도체 같은 게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가전 있다가 반도체를 처음으로 84년에 삼성전자가 해요. 그러면서 그 자금 조달을 위해서 85년도에 해외에 CB를 대한민국 기업 최초로 신형으로 CB를 발행을 합니다. 이때부터 야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게 이제 세계에 소개되기 시작하는 해예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이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우리들만의 리그야.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있다는 게 알려진 게 그때가 처음인 거죠. 그렇죠. 네. 왜냐면 이제 뭐 삼성전자라는 게 CB를 발행했다라던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가 이제 80년 중반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무역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해요. 80년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은 70년대에는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고물가. 근데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고물가가 잡혀. 그래서 3저가 나와요. 저환율, 저금리, 저물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가. 아까 얘기한 EPS가 올라가는 거야. 네. 막 그 수출이 막 빵빵 터지고. 그래서 이때 정말 대단한 게 85년, 여기 130이에요, 130. 130에 85년도의 주가가 1000이 가요, 89년에. 1000을 갑니다. 제가 이때 입사했어요. 1000포인트를 딱 찍어 3월 달에, 89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긴 상승폭이에요. 6배가 더 올랐죠? 네. 130에서 1000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사회 현상이 나오는 게 온 국민이 주식 광풍이 불어요. 그랬군요. 최초의 이제 주식 광풍이 붑니다. 약간
작년 동학개미 운동의 약간 전신? 이때 열풍은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시골에서 소 팔아서 그때 시골은 그때만 해도 이제 농경 사회였어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뭐 농업 비율이 한 5%도 안 되지만 이때만 해도 농경 비율이 GDP에서 한 18% 이 정도 되는 국면이니까 농사가 포기가 안 되는 국면이었는데 전원일기 나올 때가 이때죠. 네. 예.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고 시골에서 소라는 거는 병장기예요. 그렇죠. 농사 짓는데 필수야. 이게 없으면 농사 못 짓죠. 이 소를 팔아서 주식시장 들어온 게 이때예요. 그러면서 바닥 대비해서 자 제가 주식 풀파방에서 몇 번 얘기 드린 게 있죠. 바닥 대비해서 지수가 3배 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지난 역사상 3번이 있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국면입니다. 바닥 대비 3번이 올라요. 두 번째 지수가 3번이 오른 게 IMF 지나고 요 국면이에요. 요 국면이 이게 짧은데 이게 제일 바닥이 277이에요. 277에서 1000까지 올라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9.11 테러 이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가 500에서 2000까지. 이게 네 배가 올라서 네. 이게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이 바닥 대비 3배 오르는 네 번째 국면이 아닌가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1번, 2번, 3번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이 지난 1번, 2번, 3번 국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 게 뭐냐면 1번, 2번, 3번 국면에 지수를 끌어올린 주체가 가계자금이에요. 개인. 개인. 네. 그것도 전혀 주식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들어와 가계자금이. 데자뷰. 네. 이게 1번도 소 팔아서 그랬죠. 네. 2번은 이게 IMF 직전이니까 이게 95년부터 동남아 통화위기가 소로스가 태국 바타를 공격하면서 동남아의 통화위기가 감지가 돼요. 이때.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펀더멘탈이 든든하다고 재무부 장관이 매일 나와서 발표할 때가 96년이에요. 그런데 96년부터 대한민국 대기업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보그룹 쓰러지고 기아 쓰러지고 연세부도가 나요. 그러더니 97년에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없다고. 네. 국가 부도가 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미스매칭이에요. 네.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의 미스매칭이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은 억울하게 IMF라는 거를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277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나서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를 해서 벤처 입국을 외쳤어요. 그리고 99년이 뉴 밀레니엄이야. 1000년도에서 2000년도로 바꾸는 이 아까 얘기한 EPS 곱하기 퍼 밸류에서 사람들이 끝없는 환상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새천년이다. 새천년에는 IT가 뭐든지 한다. 그래서 벤처 붐일 때.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네. 이때 코스닥이 6배 올라요. 코스닥이 96년도에 생겼어요. 그런데 99년까지 1년 사이에 6배가 오르는데 그 다음에 역법을 2000년대에 들어가서 코스닥 시장이 몇 프로 빠진다 그랬죠? 80%가 빠져요. 네. 이야기해 주셨었죠. 예. 자, 이런 주식의 역사를 보고 지금을 판단해야 돼요. 세 번째가 2000년 중반 때 이제 차이나 네. 스토리인데 네. 이때도 똑같아요. 2000년 초반이 굉장히 암울했어요, 경제가. 왜냐하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 대폭락하고 2001년도에 9.11 테러가 터져요.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 뭔지 모르지만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연준에서 이때 통화 정책으로 막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는 안 좋아져. 그래서 우리나라도 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이 신용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을 해요. 그러면서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행된 게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카드를 못 막는 신용 연쇄 폴트가 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카드채 사태예요. 그러면서 2004년에 최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연준에서 이제 정책으로 막
때리면서 OECD로 중국이 들어오고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네. 미국은 주택 버블이 시작되고 중국은 안정적에 저가 공산품을 제공하고 네. 그 유명한 골드락스가 시작돼요. 저희는 그럼 경쟁력 다 뺏기고. 아니죠. 우리는 중간재로 중국에 수출해서 아.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호황을 이때 지금 얘기하는 중간재, 철강, 조선, 네. 기계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죠. 수십 배씩 올라요. 그럼 이게 네 번째 상승인가요? 이번이 네 번째 상승이에요. 2번이 네 번째 상승. 이번이. 여기가 세 번째고 여기가 세 번째. 네. 이번 국면이 앞선 국면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야. 아. 저 지금 열심히 카운트하다가 손가락이 네. 모자라가지고. 이번 국면이 이 시간이 없네. 네. 이번 국면이 앞선 1번, 2번 지수가 바닥에서 수입에 올라간 이 국면하고 네. 지금 국면이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첫째,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네. 우리나라의 이제 중간재, 이를테면 지금 보십시오. 세계의 공급난이 다 펼쳐졌어요. 중국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차세대 에너지라고 있는 배터리 지금 다 갖고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에너지를 바꾸는데 수소로 바꾸지. 음. 근데 수소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 있는데 업스트림은 유럽과 미국이 강해요. 이게 네. 뭐냐면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는 거. 이걸 업스트림이라 그러고 네. 이걸 활용해서 넣는 거. 수소차나 연료전지. 우리 잘하죠. 이게 우리가 잘하잖아. 네. 다운스트림이 굉장히 강해. 음. 풍력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해상 풍력을 가야 되는데 네. 해상 풍력 업스트림은 맨 위에 타워와 이 블레이드 이거예요. 이건 유럽이 꽉 잡고 있어. 그거 해야죠. 네.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죠? 하부, 똘대, 추추대. 이거하고 바다 지주대. 이건 우리가 최강이야. 그리고 가계 자금. 가계 자금. 이 소파라 들어오는 자금이 이때 1번이라 그랬죠. 2번. 네. 전 직장인 모두가 빚을 내가지고 IT 버블에 다 뛰어들었어. IMF가 아니군요. 네. 3번. 네. 차이나 스토리 때 이때 펀드, 이땐 개인 자금인데 펀드로 들어왔죠. 미래에셋이 주도하는 펀드 열풍. 지금은 동학개미. 그런데 여기서 꺾인다고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건 한번 들어오면은 목적을 달성하고 나가지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펀더멘탈상 EPS가 올라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EPS가 올라가요. 지금은 이 퍼밸류가 쭉 올라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어. 다음 주에 보여드릴 텐데 지표를. 대한민국 퍼가 지금 11배 수준이에요. 굉장히 쌉니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리고 돈은 많어. 그리고 외국인 다음 시간에 또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까요? 외국인 흐름을 보면은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외국인이 얼추 팔 만큼 팔았어요. 이건 뭐 할 말 다 못했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못 끝나겠는데? 그럼 한 3강으로 저희 늘릴까요? 장관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뭐 급할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1시간이 벌써 갔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함께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화,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빠르게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더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